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예전에는 사회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던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잖아요. 마치 등대처럼요. 그런데 지금 그 목소리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바로 그 사라져가는 공적 지식인의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이름만 들어도 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사상가나 작가, 비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한마디에 사회 전체가 귀를 기울이고 또 움직였죠. 근데 지금은 글쎄요, 마치 안개 속으로 사라진 것만 같아요. 바로 이 미스터리에서부터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보죠. 자,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먼저 우리가 말하는 지식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부터 명확히 해야겠죠. 오늘 살펴볼 자료에서는 지식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걸맞은 태도를 갖춘 사람. 어때요? 간단하지만 무게가 있죠? 이 정의를 나침반 삼아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지식인의 역할이라는 게 처음부터 딱 정해져 있던 건 아니었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정말 극적으로 변해왔거든요. 자, 그럼 지난 100년간 어떤 거대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건 진실을 외칠 수 있는 용기, 바로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에밀 졸라가 드레퓨스 사건의 불의를 향해서 나는 고발한다 이렇게 외쳤을 때 지식인은 그야말로 사회의 양심이었죠. 그 목소리는 사르트르 시대로 넘어와서 그냥 외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거리로 나와 행동하는 참여, 즉 앙가주망이 됐고요. 하지만 냉전이라는 거대한 이념의 시대가 끝나면서 하나의 큰 목소리는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목소리들로 잘게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디지털 혁명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권위의 왕자는 완전히 새로운 주인, 바로 우리가 아는 인플루언서에게 넘어가게 된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권력의 지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과거에는요, 대학 교수나 유명 언론인 같은 제도나 직함이 권위를 보증해줬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오직 청중의 공감을 얻는 사람만이 영향력을 갖습니다. 이건 그냥 매체가 바뀐 수준이 아니에요. 권력이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말 그대로 혁명인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제 잠시 역사의 큰 무대에서 내려와서요, 이 모든 변화를 온몸으로 겪어낸 한 사람의 깊은 고뇌를 통해 이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유시민 작가는 굉장히 날카로운 논객이자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밝힌 자신의 진짜 모습은 좀 놀랍습니다. 자기는 그저 강가에서 낚싯대나 들이우면서 유유자적하고 싶은 한량일 뿐이라고 말하거든요. 사실은 싸움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이 사람은 대체 왜 평생에 걸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의 한복판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이 모순적인 행동 뒤야말로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의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요, 무슨 거창한 이념이나 대의명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인간적인 두려움이었죠. 가만히 있으면 좀 비굴해지는 것 같아서요.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 한편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젊은 시절 군사 독재에 맞서 싸웠을 때나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정치평론가로 활동했을 때나 그를 움직인 동기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침묵하는 공범이 되기 싫다는 한 개인의 절박한 선택. 바로 그거였던 거죠. 유시민 작가 같은 인물이 싸워야 했던 그 무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고뇌가 어떻게 이 새로운 미디어 전쟁터라는 거대한 변화와 만나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모든 게 변한 이유는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과거 지식인들의 목소리를 실어 나르던 그 무대 자체가 통째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신문과 방송, 이 소수의 스피커가 모든 걸 지배했던 100년의 시대는 이제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차트가 그 권력의 지각 변동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보세요. 예전엔 명함에 찍힌 직함이 곧 권위였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에 서서 경쟁하는 말 그대로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이제 권위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대중의 선택을 받아서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 된 거죠. 자료에 나오는 이 비유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이미 세상은 공화국이 되었는데 사라진 왕을 찾으면서 옛날이 좋았지 하고 한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이미 다음 챕터로 넘어간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식인은 사라지고 인플루언서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미디어는 수없이 쪼개졌고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죠. 그렇다면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우리는 어쩌면 진보라는 게 시원하게 뻥 뚫린 고속도로 같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시민 작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길은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도 세상도 민주주의도 그렇게 꾸역꾸역 잘 될 거예요. 매끄럽게 쫙 나아가는 게 아니라 넘어질 듯 말 듯 그래도 한 걸음씩 완고하게 나아가는 길. 이 꾸역꾸역이라는 말 속에 그가 우리에게 건네는 희망의 본질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꾸역꾸역이란 말이 혹시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런 축구 경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경기 내용은 좀 지저분하고 플레이가 막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한 골 또 한 골 밀어 넣어서 결국에는 이기는 팀. 어쩌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도 바로 저런 모습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오래된 권위는 사라지고 수억 개의 목소리가 서로 경쟁하는 시대. 이 거대한 소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고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봅니다.